먼저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함께 사는 같은 종들의 집단.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같은 종이요. 요런 개체군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 군집이 되는 거고, 종들의 집단이 되게 많아요. 많은 종들이 모이면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거는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개체군의 밀도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 보세요. 이입과 출생, 이출, 사망.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출산과 사망. 두 번째, 이입, 이사 오고 서식지를 떠나고. 요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출산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밀도가 증가할 거고, 사망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밀도가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서식지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밀도는 서식지 크기의 분에 뭐가 되어 있냐면 개체수. 개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늘어나는 개념은 이입과 들어오고 출산이라는 거고, 개체수가 마이너스 되는 건 이출과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나 출산하게 되면은 밀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나가거나 사망하게 되면은 줄어든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속 낳기만 하고 사망률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곡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곡선. 그리고 근데 실제 태어나는 거를 보면은 이런 곡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럴까? 이거에 영향을 주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라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이게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일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먹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식지 크기. 서식지 크기가 큰데 밀도가 높으면 감염병. 자, 이 패턴을 봐도 밑에 쪽은 인구 밀도가 떨어지니까 적게 감염되고, 위에 쪽 수도권은 인천, 서울, 경기 그 정도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감염병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구가 조절이 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먹이, 서식지 크기, 주변의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 저항에 의한 실제 생장 곡선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일자로 된 이 부위가 나오면 얘를 뭐라고 하냐? 이 정도가 찼다. 환경 수용량. 이 환경이 담을 수 있는 개체수의 크기는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요것들은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개체군에 따른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게요. 요거. 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개체군의 종류가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자, 이거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어류예요. 알은 엄청 많이 나는데 정작 성체가 돼서 다시 번식한 아이들은 적죠. 그런 굴, 따개비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 초록색 패턴을 갖습니다. 이 초록색 패턴은 뭐냐면 초기 사망률이 높은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다음 이 빨간 패턴. 자, 얘네들은 작은 포유류, 설치류 같은 것들이죠. 쥐 이런 거. 얘는 천적 패턴을 가져서 천적이나 아까 말했던 환경 저항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잘 커서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자, 얘는 인간 같은 것들이죠. 초기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돌보기 때문이죠. 돌봄의 기능이 있어서 초기 사망률이 낮은 거죠. 자, 개체군들이 개체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환경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생존곡선과 관련해서 사망률과 관련된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유류. 대형 포유류의 사망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간이죠. 다음, 사망률이 일정한 사망률이 나이가 어릴 때 사망률 그래프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거를 보면, 자, 사람은 이렇죠. 그리고 소형 포유류는 이렇죠. 그리고 어류나 이렇죠. 자, 얘는 개체수죠. 개체수. 얘는 상대 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례로 1형, 2형, 3형의 패턴을 갖습니다. 그 다음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들이 많은 거. 얘는 발전형. 수가 점점 증가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형,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쇠퇴형.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어떤 패턴이 있냐면 발전형은 생식 전 연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겠죠. 그래서 개체수 증가. 안정형, 얘는 비슷비슷하죠. 네, 전 연령의 쇠퇴형은 생식 전 연령이 적어요. 아기가 조금 나겠죠. 그래서 죽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개체수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출산율이 적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쇠퇴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개체군의 주기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부터 시작해 볼게요. 겨울 다음에 뭐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빛의 세기는 이렇게 변합니다. 겨울에는 빛이 적고 점점 증가해서 봄, 여름에 피크를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자, 얘는 빛의 색이 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수온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뭘 알아볼 거냐면요, 식물이에요. 돌말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얘를 우리는 영양염류라고 해요. 얘는 자, 이렇게 있어요. 돌말은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말은 일단 영양염류 한번 더 설명해 볼까요? 얘는 생물의 먹이라고 보면 돼요. 영양염류. 자, 돌말은 식물이죠. 먹을 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근데 왜 겨울에는 식물들이 잘 없을까요? 추우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질투코겁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잠잠이 있습니다. 추워서 많은 영양염류가 있네, 따뜻해지네, 살만하네 하면서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수온도 올라가고 영양염류가 적어지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런 패턴을 가져요. 그리고 영양염류가 잠깐 늘어나니까 요거 먹고 살짝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양염 떨어지니까 추워서 이때는 얘는 돌말,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얘가 생물인데 생물 뭐에 영향을 받냐면 먹이, 빛, 수온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쪽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먹이가 많아도 수온이 낮으면 개체수 증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은 먹이가 많으면 개체수도 증가된다 라는 거죠. 잘 아시겠죠? 자, 이게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식물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물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식과 포식입니다. 오늘 참 포식했다 라고 하는 말은 먹었다, 피식, 피해자죠. 피해자, 먹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게 있어요. 사슴하고 늑대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 사슴이 증가해. 예를 들면 풀이 잘 자라줘서 사슴이 이렇게 초식동물이니까 초록색 증가해요. 그러면 먹이가 많아졌죠, 그죠? 그러면 늑대가 요거에 맞춰줘서 또 증가해. 이렇게 늑대가 증가하니까 먹이가 잡아먹히겠죠. 이렇게 또 감소해. 그러면 늑대도 먹이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감소해. 늑대가 감소하니까 번식을 많이 해. 먹이가 많이 늘어났네, 또 증가해. 많이 잡아먹어, 이렇게 또 떨어져. 먹이가 줄었네, 감소. 먹는 사람이 줄었네, 증가. 먹이가 늘었어, 증가. 많이 잡아먹었어, 감소. 먹이가 줄었네, 감소. 자, 계속 이런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빨간색이 늑대, 초록색이 사슴이라고 했을 때 먹고 먹히는 관계. 자, 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자, 또 하나의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늑대는 나쁜 동물이야 하면서 늑대를 싹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왜냐하면 포식자가 없으니까, 그죠? 포식자가 없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풀을 다 뜯어먹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막화, 황폐화되는 거죠. 그래서 포식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식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개체군들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지금 말한 거는 늑대 개체군과 사슴 개체군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지금 같은 개체군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 첫 번째, 어떤 개체군이 있었어요. A 집단 똑같은 종류지만 지역을 침범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뜯고 죽이죠. 다른 것들을. 터세, 대표적인 거죠. 두 번째, 순위제입니다. 그래서 1위, 2위, 3위, 4위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개체군이 뭐가 있냐면 개입니다. 개는 사람의 집에 임야되면은 지 나름대로의 순위를 정해요.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나보다 밑에 있는 순위의 말은 절대 듣지 않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게 순위제죠. 1위 먹고 2위 먹고,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먹는 거 되게 신기하죠. 그 다음 리더제. 순위제하고 리더제를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순위제는 4위, 3위, 2위, 1위 이렇게 등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제는 1위 아래 공동 2등이라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대표적인 게 분업화죠. 벌, 개미, 일벌, 꿀벌, 여왕벌, 숫벌, 전투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되게 분업화된 사회, 인간 사회도 그렇죠. 분업화가 되게 잘 된 것들입니다. 분업화. 예를 들면 볼트 만드는 사람, 자동차 만드는 사람, 판금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듯이 얘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분업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가족생활입니다. 무리지어 살고 대표적인 게 혈연관계라는 거죠. 유전자를 비슷한 거끼리 같이 공유하는 형태의 개체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